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는데,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휴가, 물놀이, 가족들과의 물놀이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올리려고 했으나 올리지 못했고, 이제 금요일 영상으로 바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당연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과 동시에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거시경제를 최근에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죠. 이게 지금 최근 어떤 이슈 중에 좀 가장 큰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잡담하면서 뭐 넘어가기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지켜보자. 아직은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아래 위로 지금 보시면은 아래 위로 조금 움직임은 있지만 여전히 이 12,000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섣부른 조금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분할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금 봉 차트가 조금 몇 개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좀 더 나와줘서 조금 더, 이 봉의 어떤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서면 분할 매수를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말인즉슨 조금 12,000원 여기에서 뭔가 아래쪽으로 11,000원대까지 내려갈 확률보다는 또 상승이 좀 더 높으니까 제가 분할 매수를 한다. 물론 이래 놓고 또 다시 뭔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절대 100%라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분할 매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분할 매수 해도 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하지만 개미분명히 저는 그냥 몇 거래일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최종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번에도 또 이 자리에서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도 매수를 조금 뭔가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자리에서 주가 움직임이 요래 나올 때는 제가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라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하루 만에 과도하게 빠질 때는 저는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제 장 같은 경우에 어제 여기 봉 어떤 길이를 봤을 때 어제 잠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제가 주가가 조금 빠질 때 조금 샀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뭐 어디 다녀왔으니까 뭐라 하죠, 이 전자장비와 컴퓨터 뭐 이런 것들과 조금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제 요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뭐 못 봤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본 거죠. 지나고 나서 보고 어제 제가 만약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면 매수하지 않았을까. 어제 왜냐면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지면서 주가가 어저께 얼마까지 빠졌냐면 11,440원까지 빠졌었어요. 어쨌든 어제 내가 이렇게 빠지는 걸 봤다면 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타이밍은 지나갔고, 어쨌든 12,000원 여기서 지금 조금 어떻게 주가 움직임이 하는지는 일단 며칠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는 걸로 일단 하고,
지금 제가 어제 이제 또 엊그저께죠. 그러니까 이게 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제 파마 말고 이제 로직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로직스의 주가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무 뉴스도 없는데 우리에게 노출된 뉴스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까? 로직스라는 이 회사에서 주가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엔 주도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당시에는 로직스가 한 7%대 상승이었고 이제 파마가 한 2%대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로직스가 주도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있을 게 뭐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생산, 이제 위탁 생산이라는 그 분야에서 수주를 이제 하나. 근데 뉴스를 찾아봐도 로직스가 수주를 했다는 뉴스는 없어. 그러고 하루가 딱 지나니까 뉴스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수주했다는 뉴스는 아니야. 뭔가 이렇게 막 이제 다수의 제약사들과 이 위탁 생산에 관련된 그걸 가지고 자꾸 대량 수주라는 말을 계속 연거푸 꺼내면서 지금 뭐 전사적으로 뭔가 이제 수주가 마치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언포를 하던데 어쨌든 그 뒤로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어요. 예, 왜냐면 수주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고 있다. 뭐 할 것이다. 수주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형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이렇게 미리 밑밥을 조금 까는 것이 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그 이제 프로젝트가 공사가 한 건 수주하면 이제 그 공사하고 또 다른 또 프로젝트 또 비딩이 참여해가지고 또 이기면은 또 수주를 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수주를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내가 수주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저쪽에서 이제 상대 측에서 발주를 하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뭐 하는 어떤 액션이라든지 뭐 전문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그리고 나의 경험을 비춰 볼 때, 뭔가 제 회사와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뭘 확인한다든지, 결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뭔가 이렇게 조율하려고 들어오는 것들이 보면은 뭔가 나한테 발주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로직스 내부에서 뭔가 이번에 대량 수주, 근데 특히 그냥 수주가 아니라 조그만 이런 수주가 아니라 좀, 좀 굵직한 오다인데 그 굵직한 건이 뭔가 마치 수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상대방 제약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뭔가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그런 것들을 흘려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파마와 로직스는 같은 배를 타긴 했지만 누가 이제 주도적인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이슈가 누가 주도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다르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조금 뭔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뭔가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되고 승인되고 뭔가 뭐 허가 받고 뭔가 이런 게 확정적인 건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캔서 문샷 해가지고 저 췌장암 관련해가 뭐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로직스의 뭐 대량 수주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왜냐면 이게 잘못되고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대량 수주를 언급을 해왔는데 막상 뭐 수주는 하긴 했는데 뭐 대량 수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주라든지 혹은 뭐 아무것도 이제
수주 확정 소식이 또 안 들린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주가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하죠,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가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들이 뭔가 제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뭐 증권사들이나 이런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확정적인 거, 확정적인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자기들도 빨리 보여주고 싶지.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죠. 예. 내가 뭐 똥줄 탄다고, 다만 오히려 너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뭐 회사에다가 자꾸 전화를 해갖고 막 이렇게 뭐 프레셔를 가하면은 좀 회사 측 입장에서도 좀 쫓기다 보면 조금 안 좋은 조건에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충분히 이 정도 밑밥을 깔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로직스가 좀 수주 협의 중이 아닌가라는, 그냥 좀 정황만 놓고 그냥 생각하는 제 추측입니다. 예, 제 추측이고, 근시일 내에 조금 그 로직스발 조금 호재 뉴스가 제대로 이제 확정적인 호재 뉴스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파마도 같은 이제 그룹주다 보니까 전혀 다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로직스가 치고 나가고 조금 파마가 좀 뒤따르는, 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뭐 정확히 기간이 얼마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는 멀지 않은 시간 안에는 좀 로직스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게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의 조금 전체적인 방향을 좀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가 최근에 로직스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정황 분석이에요. 정황 분석.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과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그 나오는 그 이슈들,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로직스에서 머지않아서 조금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넘버나 이런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아니면 차트에서 어떤 기술상의 어떤 그런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정황, 예, 약간 형사가 사건 수사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뭐 진술이나 이런 걸 듣고 예측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렇게 추적하고 저기에 범인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 예, 거기 가가지고 잠복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정황,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가 어느 정도 들어보고 앞으로의 스토리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돌아온다면은 일단은 12,000원을 만약에 계속 좀 버텨주고 유지해주고 여기에서 12,000원 이 지지 라인을 끈질기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또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분할 매수 하기 전에 튈 수도 있어요. 위로 또 주가가 탁 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복불복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때로는 내가 팔려고 했는데 주가가 내린다든지, 내가 살려고 했는데 주가가 오른다든지, 뭔가 타이밍이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때 샀죠. 이게 이렇게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샀어요.
어느 정도 조금 운과 때가 맞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석을 하고 자기가 분석을 하고 뭐 남의 뭐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그걸 다 모든 것을 버무려서 내가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되면은 매도 칠 거야. 나 이렇게 되면은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그런 분석을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그런 찬스가 오면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못된 행동이었다, 옳은 행동이었다, 그것은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분석을 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투자자의 기본적인 실행력,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12,000원대에서 뭐 어떤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고 제가 매수를 더 하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 내릴 건데, 이것이 때로는 제가 제 행동이 한 발 앞설 수도 있고 한 발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내면은 그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이고, 혹은 마치 운으로 맞춘 거를 자기 실력인 양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스탠스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걸 참고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제가 뭐 저항선 지지선들 쭉쭉쭉 끊었는데 이 선들도 제가 저만의 노하우로 끊는 것이지 뭐 어디 무슨 뭐 책에 나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들도 여러분이 끊는 선과 제가 끊는 선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은 이 사람이 뭐 많이 맞췄다, 적게 맞췄다. 이 사람들이 많이 맞췄기 때문에 저 선들이 더 신빙성이 높다. 뭐 요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모든 주식판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논할 의미도 사실 많이 없죠. 장기적인 거니까. 그죠?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를 논할 때는 조금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만, 일단 초중기를 볼 때도 지금 알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초중기를 봤을 때도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저는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흐름도 좋고 얘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요런 지금 어떤 요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주가 움직임도 저는 지금 아주 괜찮게 보고 있어요. 급등하고 조정 주고 급등하고 조정,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 주고 급등하고 또 조정 주고 요런 것들이 좋은데, 다만 조금 고점이 이때 너무 튀었나 싶기도 하고, 조금은 이 고점은 조금 더 높여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 폭이 아래에서는 조금 좁은데 위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게 좀 부담스럽죠. 예. 하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고 흐름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 거래량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28만 아니 22만이 좀 안 되네요. 그 전날에 17만, 그 전날에 26만, 그 전에 36만, 40만, 22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주에서 50만 주 아니고 한 20만 주에서 한 40만 주 정도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30에서 40의 이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의 어떤 거래량, 이 진짜 잘 보이지도 않는 만큼의 이 거래량 10만 주도 안 됐죠. 10만 주 다 늘 아래.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5만 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만 주 정도? 그러니까 3만 주에서 한 7만 주에서 하루에 거래량이 일어났다. 이거 뭐 차트 HTS 이 호가창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20만 주에서 뭐 40만 주 안에 요 사이에서 그래도 좀 더 저는 조금 더 아직은 소외주를 못 벗어났다. 제가 말씀드린 아직 소외주 못 벗어났어요. 소외주를 벗어나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만 주에서 40만 주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사람들의 이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거를 지금 일단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못 나와도 뭐 15만 주, 뭐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5분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5만 5천 주예요. 예. 5만 5천 주인데 저는 그래도 안 나와도 꾸준히 저는 10만 주 때, 그러니까 뭐 5만 주, 14만 주, 17만 주 이런 식으로 안 나와도 절대 거래량이 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닥치는 이런 거래량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쨌든 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예, 제가 만족스러운 곳은 30에서 50만 주지만 20만 주에서 40만 주 사이로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주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정도 얘기할 정도의 거래량은 된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거래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 정도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뉴스거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이 소외주였던 이 종목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노출되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또 뭐 관심 리스트에 올라가 당장 투자는 안 해도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튈 때 아무래도 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노출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튈 때 노출이 됐다가 조정받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관심 두고 있다가 또 튀었다가 또 조정받을 때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지금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 로직스발 좀 수주 소식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록 제가 캔서 문샷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드리지만 캔서 문샷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올 때마다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현재로서 여러분들 주가 지금 차트상이나 뭐 언론 플레이나 뭐 정황이나 시기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지만 모든 키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요거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발표일까지 뭔가 우리가 심심하지 않게 주가를 뭔가 좀 재미지게 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고, 핵심은 제일 지금 진짜 일바따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거 무조건 돼야 돼요. 예. 이거 되면은 저는 굉장히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밝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진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사의 로직스든 파마든 엄청난 그 어떤 발전에 주가도 발전하겠지. 회사도 발전하고 주가도 발전하는데 가장 불씨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것이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다. 예. 요게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되면은 이거는 그 뒤에 나머지 그것도 뭐 아바스틴 흉이라 뭐 췌장암 이런 것들 발표도 나기 전에 회사가 진짜 완전히 막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게 먼 미래나 조금 내년 뭐 상반기 1분기 조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미래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예, 오히려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가뭄의 좀 단비 같은 그런 지금 뭔가 언론 플레이와 그런 소식들과 주가 움직임과 그리고 거래량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좀 긍정적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12,000원대에서 조금 더 버텨주는 모습, 끈질기게 12,000원 이 지지선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까지도, 분할 매수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은 어떤지. 예. 아무래도 지금 며칠 전에 조금 출렁이면서 조금 또 걱정이 또 크게 앞섰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은 수요일날 영상은 못 올렸지만 제가 커뮤니티 글에 또 올렸듯이 이것은 개별적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의 그 강등,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 문제 때문에 크게 좀 출렁이고 크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크게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금 눈치가 있었던 분들은 어제 샀겠죠. 어제나 예 그저께나 예 좀 12,000원대는 좀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아래로 깰 때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시경제로 인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거시경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들이 모두 좀 긍정적으로 저는 흘러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오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어떤 분석과 좀 버무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리비안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이 진짜 여기 이게 25.3달러인가 뭐 그런데 여기 위에가 28.5달러예요. 예. 약 뭐 15% 정도 차이 나나? 뭐 그 정도 차이 나죠. 예. 지금 여기 25달러에서 뭔가 28달러대를 이제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25달러 이거는 회사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비안 자체의 어떤 이슈보다는 그냥 거시경제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원래는 오를 때는 회사의 어떤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슈가 뭐냐? 8월 8일 날 있을 이제 실적 발표의 어떤 기대감으로 28달러대를 뚫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는데 거시경제가 조금 이제 조금 걸림돌이 된 거예요. 네, 걸림돌이 되고 이제 우리 아까 똑같죠. 보시면은 이날 어제 이날하고 이날을 보시면은 이날이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된 날이에요. 이날 크게 좀 출렁거렸어요.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랬지.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 보시는 대로 밑꼬리 달면서 올렸습니다. 예, 뭐 물론 그 뒤에도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종국으로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나 지금 뭐 양자 컴퓨터랑 지금 2차 전지 쪽 이런 쪽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어떤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회사 가치 대비 너무나도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광기와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AI도 조금 그래요. AI도 지금 좀 핫하잖아요. 챗GPT. 예.
챗 GPT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한데, 아직은 뭔가 그것을 뭔가 사업 어떤, 수익 모델, 저도 챗 GPT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될까? 지금은, 단순히 이제, 글로서만 뭔가 표현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챗 GPT의 어떤 견제, 챗 GPT가 당장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어떤 뭐라 하죠? 독창성, 뭐 창의성, 뭐 창작 활동 뭐 이런 거마저도 좀 퇴화시킬까? 인간의 어떤 일자리를 또 뺏을까? 이게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는 거. 인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 AI의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견제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GPT, AI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AI가 우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좀 플랫폼, 뭐 시스템,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아마 AI에 좀 향방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아직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냥 뭐라 하죠? 연구 중이다 해야 되나? 아직 뭔가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실용적으로 뭔가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이 뭐 걸음마라고도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의 완전 극초기.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개발만 되면 세상을 바꾸고 인류가 진짜 역사적으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기술들은 너무나도 처음에는 말만 들어봤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다 보니까 말만 들어봤을 때는 좋거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말만 들어봐서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떻게 우리 나중에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 그 단계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너무나도 먼 미래의 저는 얘기다. 과학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약간 거품이 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차 전지는 거품은 안 꼈어요. 거품은 안 꼈는데, 그냥 거품이 꼈다. 그냥 주가가 거품이 낀 거지,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거품이 낀 건 아니다. 왜 2차 전지 지금 잘 만들고 차도 굴러가고 우리 실생활에 지금 녹아 들었잖아. 근데 다만 지금 다 초전도체, 전 초전도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다는 거. 거기에서 저는, 아씨, 콧방귀 딱 뀌었어요, 진짜.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는 사업 자체는 버블이 아닌데, 주가가 버블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런 것들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 어쨌든 리비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일단 리비아 자체의 어떤 이슈보다는 좀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8월 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28달러를 뚫고 28달러대를 충분히 안착할 수 있고 진짜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30달러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데 사야 되느냐? 네. 25.2 여기서 저도 지금 이제 살려고 이제 달러를 제 증권 계좌로 이제 옮길까 하고 지금 저는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를 제가 또 딴 데 써야 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제 증권 계좌 그 외화 계좌에다가 증권의 외화 계좌에다가 늘 달러를 넣어 놓지는 않아요. 제 일반 외화 계좌에다가 뒀다가 제가 매수할 때만 이제 달러를 옮기는데 어쨌든 저도 여기 25달러 이 안팎에서 만약에 도달해 준다면 도달 안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도달해 준다면 저는 한번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또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리비안을 바라보죠. 리비안 지금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냥 뭐
정황이 그렇다, 뭐 스토리가 그렇고, 뭐 추측이 예정이 그렇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리비아는 굉장히 지금 모든 면에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실적, 매출, 또, 그리고 지출도 계속해서 지금 줄여가는 과정이 있고, 조지아 공장도 지금, 하고 있고, R2 플랫폼도 지금 제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델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R2 플랫폼에서 나올 새로운 모델들 디자인,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테슬라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리비안은 리비안대로 계속 충전 인프라를 깔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든 전기차 뭐 스타트업이든 뭐든 간에 통틀어 가지고 테슬라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지금 바짝 뭐 매출은 아직 완전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바짝 테슬라답게 테슬라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것으로 쫓아가고 있는 회사는 리비안 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아직도 그냥 순수 전기차 업체들은 아직 진짜 아직 뭐라 해야죠? 그냥 뭔가 연구하고 그냥 시제 모델 꺼내고 막 약간 그런데 루시드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루시드는 방향을 좀 잘못 잡았어. 너무 럭셔리 쪽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방향 컨셉이 조금 스타트업이 가져야 될 좀 그런 것에서 조금은 힘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보편성 있고 뭐 하면 카테고리마저도 SUV 픽업 트럭 이런 것들도 방향성 잘 잡은 이 리비안이 좀 유일하게 쫓아가고 있다. 나머지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들은 예? 걔네들도 이 내연기관에 의존하는 아직 기존의 차량들에 대한 사업 분야를 포기를 못해요. 아직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완전히 순수한 전기차 업체로의 어떤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내연기관에서 봤을 때는 큰 업체인데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충전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이런 역량들이 테슬라를 바짝 추적하고 있는 기업은 리비안 뿐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은 이게 리비안처럼 이런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것이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런 고금리 시장에서는 자금을 미리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새롭게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예. 하지만 이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은 돈은 있지만 이 기존의 자기네들 내연기관차 위주의 어떤 세팅되어 있던 이 공장들을 일시에 갑자기 전기차로 다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여전히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주력으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테슬라에 조금 버금가는 그런 회사가 가장 가까운 회사는 지금 리비안이다. 예. 일단은 리비안이 테슬라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는 이거는 조금은 너무 이런 게 있고 아직은 테슬라를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자동차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25달러 요 기술적으로는 요 25.3달러 요 안팎에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실적 발표 전에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요 제 스탠스를 잘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분석에 잘 녹여가지고 올바른 투자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거시경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신용 강등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 다만 뭐 크게 무슨 강등된 건 아니죠. 예, 진짜 무슨 위협이 될 만큼의 하지만 강등이 그 자체만으로 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예,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인 이 미국이 강등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대비한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지금 환율도 지금 1300원대 딱 지금 찍었죠. 예, 앞에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1300원을 또 일시적으로 넘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것도 아니지. 이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만큼 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는 그 말인즉슨 금리가 높이 유지된다는 거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왜?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반대로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이 불안한 나라에 그 나라가 돈을 빌리고자 하면은 우리나라 자기 나라 신용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래 금융이나 여론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이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것은 신뢰도가 있지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계속 떠들어댑니까? 가계부채죠. 근데 가계부채만 있어요? 아니에요. 국가부채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EU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들은 그래도 기축통화국이거나 준기축통화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선진국의 탈을 쓴 개발도상국가 선진국의 그 어디쯤? 개발도상국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잘 살고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GDP는 높은데 뭔가 시스템이나 제도나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금맥률이 좀 높죠.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 금맥률이 높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국가 경쟁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중국의 어떤 대한 그런 반사기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맞게 지금 금융당국 하는 총재나 이제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오르지 않거나 혹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계부채 더 늘었죠. 예.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 무슨 그런 거 대출을 막 해주고 건설사들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부동산 규제 다 풀어주고 이러면서 투기꾼들이 다시 또 살짝 발을 담그는 모습.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어떤 평균에서는 좀 높은, 평균보다는 높은 편. 하지만 고금리라고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 정도의 어쨌든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 투기꾼들은 자기 돈 가지고 안 해요. 그런 대출 돈 가지고 장난질 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터질 때는 제대로 터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거시경제를 지금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사람이고 그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거시경제가
조금은 우리가 긴장해. 우리가 이 올해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년 상반기로 또 가면 갈수록 이게 경기 침체는 제가 반드시 와야 된다.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와야지 물가가 잡힌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연착륙 같은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니까지 게 말해봐야 뭐 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 말 믿고 몰빵하세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는 우리가 큰 재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말 믿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늘 부자가 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하는 것은 늘 소수다 이겁니다. 그 기회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되는 사람들은 소수가 돈을 벌고 재산을 지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엄청난 후폭풍에는 대부분이 서민들이 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얻어 터지고 폭발하는 거지 그 소수들 기득권 이 사람들은 안 잃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기득권 사람들을 믿고 뭔가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해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위기가 오면은 저도 타격을 입지만은 우리가 그 미국이 강등이 됐다는 그 사실 여기서 안 끝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국채가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팍 뛰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식 잠깐 잦아들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뭐가 뭔지는 몰라도 미국 금융가 제가 미국 금융은 뭐 일개 무슨 증권사가 무슨 뭐 장난치고 뭐 주식 세력이 무슨 장난치고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 국채 이게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아마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 그게 뭐 3분기에 일어날지 4분기에 일어날지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 뭐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에 대한 대비 근데 그에 대한 대비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할 때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뭔가 자산을 옮기려고 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로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게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보수적이고 담보는 뭐냐 근데 담보까지 설정해도 금리 굉장히 높게 받겠죠. 왜냐면 지금 나는 돈 빌려주기 싫어. 돈 안 빌려주고 싶어. 나 그냥 지금 빌려준 돈도 지금 최대한 회수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대출을 계속 내준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그 프로핏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만큼의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보수적인 그럼 돈이 안 돈다. 결국에는 시장에 이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에 이 수급이 안 좋아지는 것이 돈이 안 도는 거거든요. 돈이 안 돌기 시작하면은 증시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예, 기본적으로. 아니면 특정 몇 종목에 뭐 집중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식 투자는 제가 이게 완전 기본이에요. 대출, 빚, 그리고 대출 빚 아니더라도 내 현금이라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내가 써야 되는 돈, 이런 돈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된다. 예, 5년, 10년간 없어도 되는 돈. 그런 돈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가 확 떨어진다.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닌 거시경제에 의해 가지고 주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응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돈이 귀하니까, 현금이 귀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개별 종목으로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해드리고 리비안도 분석해드리지만, 요 거시경제가 지금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수적으로, 아까 제가 분할매수, 아까 리비안 25달러, 25.3달러 안팎에서 섭렵하면 저는 분할매수를 하겠다. 추가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제가 12,000원 거기를 끈질기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할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뭔가 위기가 오니, 침체가 오니, 뭐 정시가 뭐 수급이 안 돌아가지고 뭐시 정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1,000만원치 살 거를 300만원치만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00만원치 사고 또 좀 더 지켜보다가 또 300만원치 사고 또 좀 더 지켜보다가 또 400만원치 사고, 요렇게 1,000만원을 한 번에 살 수도 있을 거를 3번에 걸쳐서 산다든지, 요렇게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예 증시가 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수를 전혀 안 하겠다, 이게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접근은 최대한 내가 리스크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렇게 좀 거시경제가 그렇게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초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는 지금 증시 자체는 좋은 방향, 특히 제가 리비안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좋은 흐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좋은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몰빵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거시경제가 지금 분위기가 싸하니까 개별 종목의 흐름이 좋더라도 무리하게 너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일단 리비아는 25.3달러를 섭렵하는 찬스가 실적 발표 전에 온다면은 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12,000원을 끈질기게 붙잡는 모습, 혹은 순간적인 좀 과도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오늘 리비안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스탠스를 설명해 드렸고, 거시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분위기 싸하니까 요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셔라. 요렇게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늘 좀 신중하고 우리는 늘 이기는 주식을 해서 모두 다 일확천금이 아닌 시간에 투자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